받아야 되는데 뭐 채무 조정이니 파산이니 회생이니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채권을 1,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걸 200만 원으로 깎았냐? 왜 200만 원밖에 못 깎고 왜 800만 원을 정부가 마음대로 법원에서 깎아주냐? 그런 얘기잖아, 그죠? 맞는 말씀이죠. 왜 그래 도대체? 내 돈인데. 그런데 이건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. 이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좀 다른데, 지금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채무 탕감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얘기하는 거지, 개인 간 대출에 대해서는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. 이 원칙적으로.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을 들여서 7년 지난 5천만 원 이하는 탕감해 주자 이렇게 할 경우에, 그러면 개인들이 돈 빌려준 것도 해당이 되냐? 그건 아니죠. 그런데 이제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상당히 오래된 제도입니다. 이거는 이제 돈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데, 물론 돈 빌려준 거 이자 약정한 대로 끝까지 받으면 좋죠. 그게 원칙이죠. 그런데 영영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. 장기를 팔아야 돼. 그런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. 너 장기라도 팔아 말해가지고 또 안 판다니까 강제로 막 납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무력으로. 요새는 밤에 전화하는 횟수도 제한하고 그러잖아요.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. 그것도 강제로 하면 안 된다. 밤새도록 전화해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허용될 때가 있었어요. 나 돈 빌려줬는데 왜 빚 안 갚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, 전화기만 보면 막 스트레스 쌓여서 못 살게 해. 그래가지고 돈을 또 빌려가지고 빌린 돈을 갚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.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이 있어서 돈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줘라. 떼일 가능성도 감안하고 빌려주고, 그걸 이자라는 데다가 위험을 얹어서 돈을 더 받는다. 예를 들면 이분은 관상을 보니까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분은 돈을 엄청 잘 벌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빌려줄 때 이자율의 차이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다 감안돼 있다. 근데 갚을 능력이 영 안 된다, 이 사람을. 근데 거기를 계속 원금 이자 계속 늘려봐야 어차피 재기불능이다 이거 도대체. 그러느니 차라리 공평하게 딱 깎아주고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받게 해야 죽은 채권이 일부라도 살아서 현실적인 돈이 되지 않냐. 근데 그걸 조정해 주는 게 파산제도죠. 또는 회생제도. 그것도 역시 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개인적 관계에서는 파산이니 회생이니 이렇게 하지만,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채무 탕감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어요. 미국 대체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든가, 집을 담보로 돈을 엄청 빌렸는데 전부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다 빚쟁이가 된 거예요, 미국 시민들이. 근데 이걸 원칙대로 다 처리하면 다 금융권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.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. 주빌리라고 성경에 보면 50년마다 빚을 다 탕감을 해주고, 어떤 때는 노예 종살이도 해방해주고 그랬다 그래요. 옛날에 원시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. 근데 이 문명사회에서 한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,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. 이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
생겨난 거예요. 그래서 채무 탕감을 좀 하자. 특히 금융기관들의 경우는 이걸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.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이자에 얹어가지고 다 미리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가지고 이자로 받고 있는 그 부실채권 못 갚는 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, 사실. 예를 들면 이 10명 중에 1명은 못 갚을 거라고 보고 9명한테 그 1명 못 갚을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9명한테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다 받았는데 그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다가지고 다 받으면 이게 부당이득이죠. 그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. 예, 그게 이제 형평성에 맞다. 또 한 가지는 너무 잔인하잖아요. 은행은 어떻게 받느냐? 예를 들면 연체가 발생하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. 숫자 예를 들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